안녕하세요. 요즘 그 오픈 AI 얘기로 좀 시끌시끌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픈 AI가 어쩌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네, 저도 봤습니다. 기술기가 잠시 술렁였죠. 오픈 AI 쪽에서는 바로 아니다. 그랬죠. 사실 무근이라고. 근데 이게 그냥 뭐 이사 가냐 마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꽤 복잡한 얘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이 소문이 왜 나왔는지, 진짜 핵심 쟁점은 뭔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사무실 옮기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오픈 AI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비영리 단체였잖아요. 그렇죠. 공익을 목표로. 네, 거기서 이제 영리 기업으로 구조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막 얽혀 있는 거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투자금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또 AI 기술의 미래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까지 다 담겨 있어요. 정말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이 바로 이런 여러 겹의 배경, 또 쟁점들을 좀 깊게 분석한 내용들이에요. 특히 눈여겨볼 게 캘리포니아의 자선 신탁법이라는 거.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법하고 오픈 AI의 그 독특한 조직 구조, 이 두 개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핵심 중 하나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한번 제대로 이해해보죠. 도대체 오픈 AI는 왜 이런 논란 한가운데 서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회사가 구조를 바꾸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만으로도 AI 산업 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딱 짚어주셨네요. 바로 그 자선신탁법, Charitable Trust Law라고 하죠. 이게 왜 갑자기 나왔냐면요.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어쩌면 이 법을 근거로 오픈 AI의 영리구조 전환 계획에 태클을 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온 거예요. 아, 법무부가요? 네. 원래 이런 자선신탁 관련 법은 처음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혹시 그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뭐 구조를 바꾸려고 할 때 그게 설립 취지나 기부자들 뜻에 맞는 건지 이걸 감독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가 사업 구조 바꾸는 거랑은 완전 다르군요. 처음부터 인류 전체를 위한 공익, 이걸 딱 내걸고 비영리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목표가 아주 명확했죠. 그래서 이제 영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법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오픈 AI의 원래 미션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안전한 AGI, 즉 인공일반지능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이거였어요.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최첨단 AI 연구 개발, 이게 돈이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잖아요. 네, 뭐 상상도 안 되죠. 그래서 오픈 AI가 아주 독특한 구조를 만들었어요. 비영리 모회사가 있고 그 밑에 이익 상한, 그러니까 이익에 제한을 둔 영리 자회사를 두는 거죠. 이걸 지배하는 구조. 아, 복잡하네요. 네, 어떻게든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도 원래 공익적 사명은 지키겠다. 뭐 이런 고육지책이었던 셈인데 바로 이 구조 전환 그리고 영리 활동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캘리포니아 법의 레이더에 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규모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액수가 큰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핵심 쟁점, 투자금 문제가 딱 나옵니다. 현재 오픈 AI의 그 영리 자회사 구조 전환 관련해서 얽혀있는 투자금 규모가 무려 19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190억 달러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 돈으로 네, 환산하면 25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25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바로 그 이익 상한 영리 자회사 모델에 이미 들어갔거나 뭐 들어갈 예정인 거죠. 이야, 25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인데요. 그럼 만약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진짜로 자선 신탁법 이걸 들이대면서 제동을 건다. 그럼 이 투자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의 휘발유 같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현재 이 영리구조 운영이나 뭐 확장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계약이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투자한 목적 달성이 좀 불투명해지는데 이렇게 판단하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돈이 딱 끊길 수도 있죠. 아, 그럼 심각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픈 AI가 지금 서비스하는 챗 GPT 같은 거 이거 운영은 물론이고 앞으로 하겠다는 그 AGI 개발 계획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AI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이런 상황에서 연구 개발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진짜 회사 자체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와, 그런데 이런 내부 문제 말고도 외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꽤 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 재정적인 압박 말고도 오픈 AI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나와요. 이게 그냥 뭐 경쟁사들이 견제하는 수준? 이걸 넘어섭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일부 노동단체들. 이분들은 AI 기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걱정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술 개발 방향이 소수의 큰 기업들 이익에만 맞춰지는 걸 경계하는 거죠. 또 다른 비영리 단체나 공익재단들 입장에서는 오픈 AI가 공익 깃발 들고 시작했는데 결국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다른 공익적 기술 개발 노력에도 좀 안 좋은 선례가 될까 봐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 근데 경쟁사인 메타까지 반대하고 나섰다는 게 저는 특히 좀 흥미롭던데요. 보통 테크 기업들은 서로 엄청 경쟁하면서도 상대방 사업 모델을 대놓고 비판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나요? 메타는 왜 그랬을까요? 뭐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다른 비판자들이랑 비슷해요. 오픈 AI가 인류를 위한 AI라는 처음 마음을 잃고 결국 다른 빅테크들처럼 이윤만 막 쫓게 될 거다. 뭐 이런 우려죠. 특히 오픈 AI가 초기에 가졌던 오픈 소스 정신이나 투명성 이런 거랑 점점 멀어진다는 비판도 하고요. 초심을 잃었다. 그렇죠. 근데 그 속내를 보면 당연히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죠. 메타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적인 AI 모델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라마 같은 거 보면.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런 규제나 법적인 문제에 깍 부딪히면 자기들한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결국 AI 패권에 둘러싼 그 치열한 경쟁 구도, 그 한 단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정말 여러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근데 이 모든 논란 속에서 그 CEO, 샘 올트먼, 이 사람 개인의 역할이나 상황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랑 관계가 아주 깊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오픈 AI가 진짜로 캘리포니아를 떠나기로 한다면 그건 그냥 본사 주소 바꾸는 행정 절차, 그 이상이에요. 샘 올트먼 CEO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여기서 활동을 해왔고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 정치권에도 상당한 네트워크랑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Y 컴비네이터 대표 시절부터 유명했죠. 네, 그때부터 쌓아온 인맥이나 명성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떠난다? 이건 그 개인한테도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는 결정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관계나 뭐 정치적인 영향력 말고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오픈 AI의 핵심 인력들 대부분 그 동네에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실적인 제약일 수 있습니다. 오픈 AI 성공의 핵심 동력은 뭐니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재들이죠. 네. 근데 이분들 상당수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에 살면서 일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오랫동안 기술 인재들이 막 모여드는 중심지였고 관련 인프라나 문화도 잘 되어 있고요. 그렇죠. 실리콘밸리니까. 근데 회사가 갑자기 자, 우리 텍사스나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핵심 인재들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이사 비용 좀 대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한 저항감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좋은 회사들에서 막 오라고 유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 문제, 투자금 문제 말고도 CEO 개인의 배경이나 핵심 인력 유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겹쳐서 오픈 AI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게 진짜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네, 여러모로 발목 잡는 요인들이 많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번 이전설 해프닝, 이게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딱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 이 사건은 그냥 회사가 이사가나 이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AI라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이끄는 회사가 어떻게 공익적인 이상과 영리적인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 시대의 아주 핵심적인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딜레마군요. 네. 특히 오픈 AI는 그 출발부터가 워낙 남달랐기 때문에 이 딜레마가 더 날카롭게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오픈 AI 경영진이 결정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또 오픈 AI 법인이 실제로는 델라웨어 같은 다른 주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쪽 입장은 어떨지 거액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투자자들은 또 어떤 압력을 넣을지 내부 직원들은 또 얼마나 동요할지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시민사회나 경쟁사들의 목소리까지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들어보니까 오픈 AI는 지금 정말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를 위한 AI라는 아주 이상적인 깃발을 들고 비영리로 출발했지만 첨단 AI 개발에 필요한 그 막대한 돈을 대고 또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영리 구조를 도입하면서 필연적으로 여러 도전에 딱 부딪힌 거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네, 캘리포니아의 자선 신탁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법적 장벽 가능성, 25조 원이 넘는다는 그 천문학적인 투자금의 행방, 또 CEO 개인과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 기반의 특수성, 핵심 인력 유지 문제, 그리고 외부의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까지 와, 정말 여러 겹의 복잡한 방정식이 눈앞에 딱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논란은 단순히 한 기업이 겪는 성장통 이걸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처럼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과연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 이상적인 비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기술, 안전한 AI 같은 가치들
이런 것들과 실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이윤 추구 압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죠. 균형과 책임. 네. 특히 오픈 AI처럼 시작부터 아주 높은 수준의 공익적 목표를 딱 내세웠던 경우에는 그 책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오픈 AI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는 건요. 그냥 한 기업의 미래를 점치는 걸 넘어서요. 이게 AI 기술 거버넌스, 그러니까 AI 기술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 거냐,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선례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AI 개발의 윤리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사회적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다른 AI 회사들도 당연히 오픈 AI 사례를 아주 면밀히 지켜보면서 자기들 전략이나 방향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AI 시대의 규칙과 규범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AI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나니 당신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공지능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야 하는 이런 최첨단 기술 개발 분야에서 과연 순수한 공익 추구라는 모델이 현실적으로 계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술 혁신과 발전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영리 추구는 피할 수 없는, 어쩌면 꼭 필요한 요소일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